성공적인 나이 듦을 위한 4가지 기둥.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신체 기능은 에너지 대사 체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해서 노화 속도를 제어하고 정서와 인지에도 영향을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 특별히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도메인의 성능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지면서 낙상이라도 당해 엉덩이 관절이 골절되기라도 하면 여간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이 낮으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를 받은 후 신체 기능이 더욱 떨어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활동이 줄어들면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상태 등 다른 도메인의 상태가 나빠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노동으로서의 운동을 그만두고 이동성을 기계에 맡긴 결과 역설적이게도 운동 역시 노동화되었다.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최소한으로 이용하면 굳이 헬스장에 가서 트레밀을 걷지 않아도 된다. 웬만한 도로는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지우고 머릿속에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자세와 호흡을 살펴보자. 몸 전체의 감각, 귀에서 들리는 소리, 호흡 등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은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뇌는 쉬는 셈이다. 서두르지 않고 지금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은 귀찮아 보이더라도 편안한 몸과 마음을 얻는 행동이다. 걸을 때 사용하는 넓적다리와 몸통 근육들이 포도당을 흡수할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어 업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두 다리만으로 충분한 몸과 마음을 갖느냐는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운동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는 것이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많은 사람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한다.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 때문에 스스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건강관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인지기능이 희미해짐을 느낀 장년 노년기 환자들이 뇌영양제, 치매 예방약을 처방받으러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무척 많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음 건강과 연결된 여러 요소를 살피고 삶의 습관을 개선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의 마음가짐은 모든 행동과 계획의 근원이다. 모든 도메인에 영향을 끼쳐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한다.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엔트로피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00년 동안 인류가 연구한 결과 만들어낸 효과적인 방법이 좌선과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리고 마음챙김의 가장 기본은 몸 안팎의 감각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 방황은 마음의 엔트로피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고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마음챙김의 요소로는 크게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2. 이런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3.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이다. 마음챙김 훈련은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닻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 마음챙김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잃을 것이 거의 없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상의 영양제가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자.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세 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우리가 먹는 것이 혈당을 제어하는 인슐린, 보상과 탐닉을 만드는 도파민과 엔도르핀, 스트레스와 화의 씨앗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한다. 그래서 식사를 통해 이 세 종류의 호르몬을 잘 다스리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도 저절로 사라진다. 당분이 함유된 음식이나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진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많이 올리는 만큼 중독성이 매우 높다. 냄새만 맡아도 도파민 신호를 자극하며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올리는 모든 단계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엔도르핀도 여기에 합세한다. 그렇게 상승한 혈당을 인슐린이 떨어뜨리면 노르에프네프린과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 마약과 정확히 같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독되지 않으려면 단순당과 정제 곡물도 피하는 수밖에 없다. 술은 어떨까? 섭취 직후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단순당, 정제 곡물과 완전히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단순당, 정제 곡물, 술은 가속노화 체형을 만드는 고성능 연료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식사의 기본이다. 반대로 통곡물은 가공하지 않고 충분한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곡선을 매우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탄수화물의 특성을 깨닫고 자연에 가까운 식습관을 만들면 가속노화 사이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네 번째 기둥, 나에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이 세 도메인을 아우를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도메인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으로 삶을 계획한다. 몇 살에 집을 사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며 나중에는 무슨 차를 사고 몇 살에는 은퇴하겠다 하는 식이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가 취직하고 은퇴하는 삶의 형태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의 생애 주기는 1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졌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역량의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식사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정신력과 체력, 마음챙김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머릿속의 보상체계와 몰입력을 갖춘 상태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 방식으로 역량을 관리하다 보면 몰입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순서가 조금 바뀔 것이다. 자산을 관리하듯 자신의 능력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본업과 부업과 취미가 바뀔 수 있다. 몰입하고 싶으면서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제적 보상을 끌어낼 수도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은퇴가 필요 없는 삶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은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만하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굳이 파이어족이나 욜로족처럼 삶의 한 극단을 선택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불편하고 번거로워 보이는 공부의 습관이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기전이다. 점차 낙도를 즐기는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진정한 부의 체계는 나에게 중요한 것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 이 네 가지 도메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의 방식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